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올해 종부세 부과 받으시고 굉장히 화도 나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종부세 기준이 22년 1월이죠. 1월 기점으로 산정된 공동주택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21년 상승이 그 역대급이었고요. 결국 이번 하락은 23년에서야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특히 심화됐던 게 이제 9월, 10월, 11월로 이어지는 이 상황의 자이언트 스텝 내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적용이 미처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종부세 부과를 받은 겁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데미지를 많이 얻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문제가 전세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20년, 21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하신 경우에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 결국 이 자산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투자금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가뜩이나 투자금도 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세금도 역대 최대로 부과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최악인 상황인 거죠. 22년은 최악의 한 해가 된 것이죠.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최악이 아니라 완화세를 힘입어서 여러분들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세금 최대한 줄이고 지출을 최소화해서 자산을 끌어나가는,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바로 어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지금까지 이 협의점에 이른 부분을 체크해 보면 일단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기존 11억에서 12억으로 1억이 상향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포함한 기본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3억이나 대폭 상향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부세는 인별과세니까 부부로 나누게 되죠. 9 플러스 9가 되니까 18억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12억에서 18억까지 무려 6억이라는 공제 금액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종부세를 크게 아끼기 위해서 이 공제 금액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6억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세 부담이 그만큼 크게 줄어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확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23년은 22년과 다르게 세금이 크게 절감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얘기된 것이 바로 이 종부세 중과세율이죠. 자, 종부세율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 최대 세율이 6%인데 이게 5%로 잠정 합의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규제 지역이고 아니고 간에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이 2배잖아요. 중과세율이. 이게 폐지가 됩니다. 2주택까지는. 이것도 정말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따지더라도 중과세율이 줄어드니까 무조건 절반 이하로 종부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3주택자 분들도, 3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 분들도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가 중과세율 면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따지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표다, 과표 12억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으로 했을 때 24억이라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억 이하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분들도 합산 공시가격 24억이면 시세로 따지면 35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 내외면은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략 60% 정도가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과세율 적용받지 않는 것만 해도 이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완벽히 다르게 세금 부담을 하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넘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인별과세다 보니까 증여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을 인별로 낮춰서 공시가격 낮춰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23년부터 바뀌는 이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사 분을 모셔가지고 이번 주 정도에 촬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촬영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23년 이 세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중과세율의 적용 면제, 그리고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 공제금액의 대폭 상승을 통해서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종부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은 기준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이 공시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공시가격. 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22년에 적용받았던 그 높았던 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금 추세 자체가 우리가 올해 부과받았던 거는 하락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으로 이 종부세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데미지가 컸던 거고, 안 좋은 상황에 그 뒤통수 맞은 거고요. 23년에는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락을 다 적용된 가격으로 23년에는 적용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주택은 이제 3월 가서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예상하는 그 부분으로 표준지,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 요거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예측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세부담을 어느 정도 할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전국 공시가격이 거의 6% 정도 떨어졌다가, 공시지가 14년 만에 하락 전환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첫 하락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지금 갔다. 이번 정부에 들어섰을 때 세부담 너무 과하고 이 공시금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수준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공시가격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20년도 수준으로. 심지어는 이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보다도 이제 소폭 하락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현실화율이 맞춰진 거예요. 보면은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9%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랑 차이인 이 현실화율 자체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매매가격이 내려가면서 이게 맞춰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전 정부의 그 현실화율을 보시면 이제 95%, 결국 이제 100% 맞추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종부세 하나만 뭐 기준점입니까? 공시가격은 이 종부세랑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고, 또 건보료랑 기초연금, 뭐 사회복지 이런 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은 여러분들 소비 여력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 세금에 대한 그 인정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동결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지금 반영해서 지금 공시지가 보면 5.92 돼서 21년 보면은 1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거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토탈에서 이제 16%포인트가 감소한 수치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공시지가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약간 다른 게 공시지가랑 표준지랑 표준주택이 달라요. 그래서 표준지를 보면은 지금 경남 지역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7% 넘게 빠졌고, 그리고 뭐 서울도 지금 5.9 정도, 경기도 5.5 정도 이렇게 하락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표준주택이 중요하겠죠. 표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6% 정도 기록했는데, 이거는 지금 표준지는 경남이 많이 빠졌는데 이 표준주택은 서울이 많이 빠졌어요. 서울이 거의 9% 가까이 빠지게 되고, 경기도 5.5 이런 식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공시가 현실화율 자체가 2020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서 현실화율은 그대로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지의 경우
공식 지가 같은 경우에 현실화율이 65.4%로 20년 수준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표준주택 역시 이제 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뭐 예상을 해보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여기에 맞춰서 보면은 실거래가 지수로 맞춰서 보면은 누적 하락률이 지금 7%, 전국 기준으로 7점 몇 퍼센트 정도, 7% 정도 빠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 합치면 이보다 더 빠질 확률도 있다고 좀 봅니다. 연말 합치면 이보다 더 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정도로 보이고 있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1% 정도 누적 하락이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합산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종부세랑 이런 거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서울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생각할 테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10 몇 퍼센트 정도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이번에 이제 공시 가격,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고 하려면 기준 금액인 뭐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입비율 이거 다 필요 없고 공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줘야지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니까. 표준지랑 표준주택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 공동주택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빠진 수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대략 예상을 하면은 뭐 10% 정도, 그리고 뭐 서울 따지면 10 몇 퍼센트 정도, 요렇게 아마 공시 가격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시 가격은 대폭 하향되고 10 몇 퍼센트 정도 빠지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뭐 20% 가까이 빠지고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공제 금액이 상향됐고 중과세율이 면제되거나 아니면은 폐지된 수순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종부세를 아예 안 내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공제 금액도 뭐 안 되게 세팅이 되신 분들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23년 또 이제 종부세 걱정하시고 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너무 많이 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내년은 그렇게 지출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종부세를 너무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거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중에 뭘 팔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매도하면 여러분들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헐값이에요, 헐값. 헐값에 내놔도 잘 안 나가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샀으면 최적의 시기에 매도를 해야죠. 그 최적의 시기는 뭘까요? 다른 자산을 매입할 때, 이거를 팔고 이 대금으로 합쳐가지고 살 때,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수익 실현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지출인 세금이 와닿으니까 매도를 계속 걱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매도해서 세금 줄이고 싶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매도하시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매도하면은 결국 처음에 산 목적에 부합되기는커녕 여러분들 지출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금 바뀐 개편안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구성하고 좀 장기간으로 끌어갈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매도를 걱정하고 물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튀어나오는 이 경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경매도 그렇고요, 건물도 그렇고요. 건물도 아마 내년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율이 갑자기 이제 6개월 정도 하다가 뭐 6개월 3년 뭐 고정 쓰다가 내년에 풀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도 물건이 많이 나올 거고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경매 같은 경우에 정규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모집해서 소규모로 과외식으로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 달 과정입니다. 이 경매 강의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면 되고요. 23년에 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 헐값에 파는 게 아니라 헐값에 사오는 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경매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일반적인 경매 뭐 신청하고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만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는. 그거보다 어떤 시장이 지금 낙찰받기 수월하고 어떤 시장이 충분한 감가가 되어 있는 물건이고 이런 정확한 디테일, 현장감을 살려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에 주력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건물에 대한 강의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 테니까 나중에 문의 주시고요. 또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하락기다 보니까 하락기에 돈을 많이 들여갖고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소액으로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럼 소액으로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의 트렌드, 투자 트렌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트렌드, 지금은 5년 뒤, 10년 뒤에 주도할 수 있는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을 싼 가격에 1억 내외로 들어갈 수 있는 정비 사업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알맞는 현장과 물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좀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의는 재건축은 썩은 상가, 오래된 상가, 그리고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도 적게 들어가고 규제도 피하고 이런 거고,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썩상과 또 1억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들어갈 때 어디가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